내림차수는 왜 할까? 이 간단한 질문을 시험 전날 물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학생들은 놓치기 쉽죠. 내림차수는 왜 할까? 그냥요 하면 안 돼요. 내림차수는 식의 구조를 빠르게 내림차수는 식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 쓰냐? 가령 예를 들어보죠. 내림차순의 강력합은 언제 보이느냐? 인수분해 단원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a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제곱이라고 했을 때 친구들 중에서는 이게 완전 제곱식인지 빠르게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내림차순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는 A를 문자로 봅시다. 보통 내림차순을 쓸 때는 알파벳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주로 내림차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A만 문자로 보죠. 그러면 3차고요. 2차입니다. 물론 A, B를 둘 다 문자로 봤을 때는 3차입니다. A만 문자로 보죠. 3차, 2차, 1차 상수. 그렇죠? 0차라고 해도 돼요. 문자에 곱해진 횟수가 없으니까 0차. 0차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자, 내림차순으로 쓰시면 3차씩 써주고요. A에 대한 2차씩, 1차씩, 그 다음에 상수.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러면 내림차순 썼으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구나. 공식이죠. 자, 그렇다면 왜 내림차순을 썼을 때 식의 구조가 빠르게 파악이 되느냐? 우리는 이제 교과서라던가 정답을 쓸 때 문제가 주어질 때 그리고 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식을 내림차순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공식을 파악하거나 외우실 때도 내림차순의 형태로 대부분 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쓰게 되면 이 녀석이 공식이구나, 아니면 전개를 해야 되겠구나,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구나가 빠르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림차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또 내용들을 하도록 하죠. 공식, 곱셈 공식, 공식입니다. 곱셈 정리 공식. 선생님, 저는 다 외웠는데요. 외웠죠.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명해 본 적 있나요? 증명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이거를 그냥 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모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을 이제 수학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시험 볼 거야 라고 해서 딸딸딸딸 외운 다음에 공식을 다 외웠죠. 공식을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공식을 외우는 것은 그냥 알파벳을 외우는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이 왜 이렇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거듭제곱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녀석을 증명할 때는 이렇게 쓰죠. 거듭제곱의 기본 아이디어. 찢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찢어보죠. 자, 요렇게 찢었을 때 당연히 요 앞대가리 전개된 녀석은 A제곱으로 나옵니다. 뒷대가리 전개된 녀석은 B제곱이 나오죠. 자, 가운데 전개된 녀석과 이 앞뒤로 전개된 녀석이 AB가 두 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AB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2배의 따당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2배의 따당. 됐죠? a-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을 이렇게 찢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자 이렇게 찢어서 보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찢어서 봤을 때 당연히 a제곱도 하나 나오고 b제곱도 하나 나옵니다. 자 가운데에 전개한 녀석이 마이너스 ab죠. 마이너스 ab가 2개 나옵니다. 이 녀석 외울 때도 2배의 따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배 나당. 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2번 공식. 자 2번 공식을 외울 때도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합쳐 사실 1번 공식도 중학교 공식이죠.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개를 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 앞에 것과 뒤에 것만 살아남고요. 가운데 있는 AB는 소거가 됩니다. 소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는 항이 4개니까 최대 2개 내지 3개 정도 항이 나와야 되는데 항이 2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중간에 뭔가 소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소거됐다? A, B가 소거됐죠. 그러니까 1차 곱하기 1차 꼴이 소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파악하시고 있어야 되죠.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개했을 때 소거가 된다. 자, 3번 공식도 보도록 합시다. 자, 차분하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당연히 x제곱이 나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거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전개를 했었을 때 첫 번째 개수가 플러스 a입니다. 두 번째 개수가 플러스 b죠. 개수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개수로 계산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얘는 주로 합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치? 아, 합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자, 4번 공식은 뭐 당연한 얘기죠. 3번 공식의 연장선입니다. 자, 1차식 곱하기 1차식입니다. 자, 전개할 땐 x제곱의 개수는 ac x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시면 플러스 ad와 플러스 bc가 개수로 나오죠. 전개해서 묶은 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전개해서 묶은 게 아니에요. 개수끼리 계산한 겁니다. 자, 마지막 상수항은 bd가 되죠. 자, 이렇게 됐죠? 자, 5번 공식을 보도록 하죠. 자, 5번 공식은 전개하시면 x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뿔 b뿔 c가 x 제곱의 개수로 나옵니다. 잘 파악이 안 되시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플러스 a와 x가 전개되면 2차식이 나오죠. 자, 이런 형태로 2차식을 전개하게 되면 2차의 개수가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b 플러스 c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끼리 정리를 해주면 a뿔 b뿔 c가 되죠. 자, 그리고 x의 개수는요. 자, 요렇게 본다면 자, 플러스 a와 플러스 b와 x가 전개가 될 때 이 녀석의 개수는 ab가 되죠. 자, 요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개수가 ab와 bc와 ca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요 문자 숫자 3개 곱해진 녀석이겠죠. 그래서 A, B, C가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 중에 이 녀석을 합이라고 할 거고 이 녀석을 두곱합이라고 할 거야. 그치? 두곱합. 그리고 마지막을 곱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시면 합, 두곱합, 곱수는 나옵니다. 합, 곱, 두곱합 순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부호가 마플마다. 부호가 마플마.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부호는 따로 외워주시는 게 좋다. 합, 두곱합, 곱 순으로 나오게 된다.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6번 공식 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외우지 마세요. 자, 그냥 제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외우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자,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2배 따당, 2배 따당, 2배 따당.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요. 쓸 때는 돌아가는 형태인 순환형으로 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환형으로 써주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이 녀석을 합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제곱합이라고 부를 거야. 제곱합. 그리고 두곱합에 두 배가 나오게 되죠. 그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당연한 얘기인데, A 뿔, B 뿔, C를 제곱한 녀석은 이렇게 찢어서 보면요. 찢어서 보면 앞대가리, 뒷대가리, 가운데 대가리가 제곱해서 한 개 나오고요. 가려